어떤 설명이 필요할까요? 그냥 보면서 즐기면 되겠죠. 안녕하세요, 오단TV입니다. 용자폭포 앞에서 오단TV 인사드립니다. 5월에 설악산 시리즈는 계속 이어집니다. 지지난주 흘림골, 지난주 공룡용선에 이어서 오늘은 봉정항 가는 길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름이 길목에서 맞이한 시름동 계곡과 보옥당 계곡의 연두빛 풍경 너무나도 아름답고 아름다웠죠. 청정옥수가 하얀 안반이를 흐르면서 그려놓은 그림은 가히 환상적이고 환상적이었고요. 보옥당 계곡으로 들어서면서 맞이하는 수많은 폭포 너무너무 아름답고 아름다웠고요. 오늘 산행은 백담사 입구를 출발해 봉정암을 왕복하는 코스입니다. 산행거리는 21.2km. 동서울 버스터미널에서 6시 49분 간성행 첫차 타고 용대리 백담사 입구에 내렸습니다. 버스표는 백담사를 예매하면 됩니다. 동서울 귀가 막차 7시고요 5시, 6시, 7시 있네요. 용대리 버스터미널에서 13분 걸려서 백담사 마을버스 매표소에 왔습니다. 자차로 오신 분들은 매표소 오른쪽에 있는 공연주차장 이용하시면 되고요. 백담사에서 용대리로 나가는 마지막 버스 6시가 있거든요. 9시 40분 백담사 입구에서 출발합니다. 백담사 입구에서 7분 거리에 있는 백담 탐방지원센터입니다. 저 왼쪽에 화장실 있고요. 백담사 가는 길은 영시암 수련동 대피소에도 화장실이 있어요. 계곡의 물소리와 함께하는 5월의 초록빛 너무너무 좋죠. 숲길을 벗어나면 이렇게 황장소가 맞아주죠. 참 아름답죠. 황장폭포입니다. 한양에서 궁궐을 지을 때 사용할 황장목을 이곳에서 떠나려 보냈다고 그래서 황장폭포라고 하죠. 황장목은 금강송을 말합니다. 이곳에서는 금강송을 황장목이라고 불렀고요. 동화에서는 춘향목이라고 부르잖아요. 오늘 산행은 해탈고개까지 완만한 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수려하고 수려한 시름동 계곡과 보옥당 계곡을 즐기는 길입니다. 해탈고개까지는 10.5km이고요. 그 이후에 600m를 가파르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봉정암 사리탑에서 부처님 진신사리도 만나게 되고요. 시름동 계곡 가운데 유일하게 물이 고여있는 곳이죠. 근데 물 그림자가 너무나 아름답죠. 봉정암 가는 길은 등산객도 많지만 불자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봉정암은 국내 5대 정멸보궁 가운데 한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장유사가 중국 5대 산에서 문수보살로부터 부처님 진신사리와 가사를 얻어와서 국내 5대 정멸보궁이라고 일컫는 봉정암, 5대산 상원사, 영월 사자산 보풍사, 태백산 정암사, 그리고 양산 통도사 정멸보궁에 모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곳은 불자들의 순례 1번지 코스입니다. 영시암에 왔습니다. 여기 감로수도 있고요. 오세암 갈림길에 왔습니다. 영시암 바로 위쪽에 있죠. 왼쪽으로 가면 오세암이고요. 2.5km네요. 봉정암 7.2km. 오른쪽으로 계속 직진합니다. 와,
저 물빛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주나요? 공정항 가는 길은 해탈곡 입구까지 10km 구간을 이렇게 수렴동 계곡과 구곡당 계곡의 아름답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걷기도 하고 산새소리 물소리를 들으며 숲길을 걷기도 합니다. 구곡당 계곡 중간에 가면은 용화장성 안봉도 즐기게 되고요. 안녕하세요. 물빛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계곡으로 내려왔습니다. 위에서 보는 모습하고 또 다르죠? 이보다 더 아름다운 수채화가 있을까요? (11시 18분) 수렴동 대피소에 왔습니다. 왼쪽은 가해동 계곡이고요. 직진하면은 이제 지금부터 구곡당 계곡이 이어집니다. 수렴동 대피소입니다. 수렴동 대피소를 지나자마자 만나는 조담입니다. 조는 곡식에 조 있죠? 조를 잡는 창고를 닮은 곳이라고 그러죠. 조담. 10-18 지점을 지나면서부터 주변에 안봉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이곳을 만나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 같아요. 참 아름다워요. 이게 바위 옆에 계단을 따라가는 길이요. 만수폭포입니다. 가을철 단풍철에 포토존이죠. 바로 이것이 백담사 6.5km 많이 왔죠. 만수폭포 바로 위쪽 풍경이거든요. 여기 참 멋진 곳이죠. 이 단풍나무에 붉은색 단풍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을 단풍 최고인 곳이죠, 이것이. 이런 안봉도 즐길 수 있고요. 연두빛이 너무나 아름답죠. 계속해서 구곡당 계곡에 아름다운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계곡으로 안 내려갈 수가 없네요. 저 뒤로는 저런 안봉도 펼쳐지고요. 정말로 아름답네요. 어떤 설명이 필요할까요? 그냥 보면서 즐기면 되겠죠?
하얀 안반이에 청정옥수가 흐르는 곳이 바로 구곡단 계곡이죠. 앞에 보이는 계곡이 백운동 계곡이죠. 휘떼기 청구로 이어지는 계곡이요. 12시 4분 구곡단 계곡에 접어들은 이후 처음으로 다리를 건넙니다. 다리 위쪽으로 펼쳐진 경치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연화당, 왼쪽으로 펼쳐지는 용화장성 안봉들이 참 웅장하죠. 연화담입니다. 이 연화담 옆에 있는 저 바위 좀 보세요. 해탈고개까지 원만한 길이지만 이런 계단이 없을 수는 없어요. 관음폭포입니다. 수량이 많아서 정말 아름답네요. 관음폭포 바로 있는 다리에서 보는 풍경입니다. 관음폭포 위쪽이고요. 위로 용화장성의 안봉이 이렇게 웅장하게 맞아줍니다. 8.4km 왔습니다. 고도는 832m. 구곡단 계곡 최고의 용화장성 안봉이, 용화장성 암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붉은 병꽃나무죠. 고도를 높이니까 눈개승마가 보이나요? 지난주 천불동 계곡에서는 고도를 낮추니까 눈개승마가 보였거든요. 눈사태 흔적입니다. 이 큰 나무가 이렇게 뿌리째 뽑혔어요. 용손폭포입니다. 바로 위에 용자폭포, 그리고 그 위에는 쌍용폭포, 오른쪽에 있는 쌍용 우폭입니다. 이곳 절경 멋지고 멋지죠. 용화장성 안봉이 그려놓은 그리고 연두빛 나무들이 이곳저곳에 자리하면서 최고의 풍광을 보여주네요. 쌍용폭포입니다. 쌍폭골에서 떨어지는 우폭이고요. 이쪽은 동정골에서 떨어지는 좌폭입니다. 이게 두 폭포가 모여서 쌍용폭포죠. 와, 쌍용폭포 옆 계단 올라가는 길에 연두빛이 너무나 멋지네요. 쌍용폭포죠. 파워폭포입니다. 의상대사에 파워사상에서 따왔겠죠. 뒤로는 이렇게 용화장성 안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쪽보들교
쪽바들교 좌우로 펼쳐진 연두빛 너무나 아름답네요. 와, 저기는 용화장성 안봉이 자 웅장웅장하게 반겨줍니다. 등산로 가운데에 구슬분가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봉정교, 이제 봉정암이 가까워지던 시그널이겠죠. 와, 여기 용화장성 안봉들 참 멋지네요. 저쪽까지요. 봉정교를 건너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낙낙장성이 부러졌어요. 여기도 부러졌네요. 봉정골 있고 해탈국이 있거든요. 1050m죠 해발. 봉정암까지는 500m 남았네요. 거리는 500m 남았지만 고도를 200m 가까이 올려야 돼요. 가장 힘든 구간이죠. 오늘 산행 코스 가운데요. 해탈국에 올라가는 길 힘은 들지만 그래도 미풍이 불어줘서 시원함을 느끼게 합니다. 뒤로 이 같은 모습이 펼쳐지면은 해탈고개를 거의 다 올라갔다는 신호입니다. 용화장성 안봉이죠. 사자바위 이정표에 있는 곳이 해탈고의 끝이죠. 사자바위 잠깐 들렸다 가겠습니다. 사자바위입니다. 저는 이 사자바위에 올라오는 길이 까탈스러웠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길이 좋아졌어요. 끝청봉이죠. 예, 아래 계곡이 청봉골입니다. 지금 저 계곡에서 올라왔어요. 저 뒤에서부터요. 용화장성 안봉 참 빼어나고 수려하죠. 바로 사자바위에서 보는 풍경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봉정암도 한눈에 들어오죠. 저 위에 있는 기와집이 봉정암 대법당 정멸봉이죠. 사자바위에서 내려와서 봉정암으로 가는 200m 구간도 가파른 길입니다. 이것도 깔딱이나 진배 없어요. 봉정암에 왔습니다. 부처바위죠. 정멸보공 들렸다가 사리탑으로 가겠습니다. 정멸보공 가는 길은 소총봉 가는 길로 올라가야 돼요. 저 멀리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사리탑이 보이죠. 그래서 정멸보공 안에는 불상이 없습니다. 정멸보공에서 나와서 소총봉 쪽으로 30-40m 올라가서 보면 왼쪽으로 봉정암을 조망할 수 있는 조망바위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바위죠. 봉정암 뒤편에 있는 바위들입니다. 가운데 부처바위죠. 자장율사가 중국에서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셔와가지고 안치할 곳을 찾는데 봉황이 날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장율사가 봉황을 따라가 보니까 봉황이 저 부처바위 이마 속으로 날아 들어갔대요. 그래서 봉황이 부처바위 정수리로 들어갔다. 그래서 봉정암이라고 그런다고 그러죠. 사리탑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곳에도 난장이 붓꽃이 있어요.
가족의 안녕과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그리고 건승을 기원한 후 사리탑을 둘러봅니다. 사리탑은 기단을 별도로 쌓지 않고 이렇게 자연 안반을 이용했어요. 그리고 자연 안반에는 연꽃 문양이 그려져 있고요. 주변 풍광도 멋지죠. 가운데 끝청봉, 중청봉, 왼쪽이 소청봉이죠. 여기 소청대피소도 보이네요. 봉정암이고요. 가운데 정멸부공이죠. 그리고 부처바예요. 여기서 보면 꼭 부처님 형상 같죠? 사리탑에서 이제 사리탑 전망대로 갑니다. 바로 저기가 전망대예요. 아주 가까워요. 곰바위가 먼저 맞아줍니다. 우와, 사리탑 전망대에서 보는 풍경은 언제 봐도 감동입니다. 이렇게 못 찰 수가 없죠. 공룡농산 웅장하고 웅장합니다. 신선대 오른쪽에 신선 2봉부터 보이네요. 신선 2봉, 신선 3봉, 신선 3봉 바로 아래 신선대가 있죠. 이름 없는 봉우리고요. 저 가운데 보이는 안봉이 오른쪽에는 115 안부가 있고요. 저 왼쪽으로 높은 안봉이 노인봉이죠. 노인봉 왼쪽으로 울산바위도 보이네요. 이 웅장한 봉우리는 1275봉의 중심인 공룡농산의 중심인 1275봉이고요. 세존봉 보이고요. 세존봉은 큰 세봉입니다. 멀리 황철봉 자리하고 있고요. 공룡농산 너무너무 멋지죠. 아래쪽으로 보는 풍경도 정말로 멋지고 멋져요. 가운데 보이는 봉우리 오른쪽이 내설악 만경대죠. 용화장성입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도록 멋지고 멋지죠. 설악산에서 가장 험하다는 안봉이죠. 험하다는 암릉이죠. 수려하고 수려합니다. 이보다 더 빼어날 수가 없죠. 용화장성 뒤로 귀때기 청봉도 보이네요. 이 모습이 바로 사리탑 전망대에서 보는 설악산 최고의 절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룡농산 뒤로는 동해바다고요. 여기서 향로봉과 금강산도 보이는데 오늘은 좀 흐려서 잘 안 보이네요. 용화장성이고요. 2시 33분 사리탑에서 이제 하산합니다. 백당사까지 한 3시간 20분에 가야 되겠네요. 막차 타려면요. 거북바위죠. 구담입니다. 거북고자 구담이요. 이렇게 펼쳐지네요. 오늘 산행은 수렴동 계곡과 구옥담 계곡의
아름다움의 진수를 느끼고 공정함 사리탑 전망대에서 용화장성과 공룡능선이 그려놓은 설악산 최고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긴 산행이었습니다. 100점 만점에 150점 그런 산행입니다. 지금 시간 5시 32분 마석도로 내려왔어요. 마석도 맞나? 올라갈 때 4시간 더 걸렸는데 내려올 때 3시간 내려와서 마석도 맞죠? 7시간 50분 만에 산행을 마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